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 살롱 유선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살고 계시는 곳으로 유명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다녀왔습니다. 그 아크로비스타에는요, 그 김건희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커버너 컨텐츠 사무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제가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이사로 있는 대한감성색채디자인협회 이사회가 여기 이제 아크로비스타 그 아케이트에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이사회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와인 인문학 강의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아크로비스타와 커버너 컨텐츠, 그리고 우리나라 유명 셀리브리티들의 어떤 그 드레스샵인 스포사벨리, 그리고 제 인문학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선 아크로비스타 지하 아케이트에 이제 커버너 컨텐츠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문이 잠겨져 있더라고요. 요즘 일 못 하잖아요, 그죠? 예. 벽면에 이렇게 그 전시 기획자, 현대 건축의 아버지 르 꼬르비지의 그 사진으로 이렇게 가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결국 사유만 남는다라는 그 르 꼬르비지의 건축 철학이 이렇게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예. 커버너 컨텐츠의 사운이 문화로 정신을 깨우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문화 콘텐츠를 눈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사람의 가슴에 닿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회사다, 뭐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고요. 이 문화는 우리 사람들의 삶에 활력과 에너지를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로 화합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르 꼬르비지에의 건축은 허상을 쫓는 공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건축을 실현하는 것이고, 또 르 꼬르비지에의 그런 건축에 대한 신념과 사유, 이것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생각을 담는 결과물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다른 색다른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커버너 컨텐츠는 2008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올해로 꼭 뭐 한 4년째 되죠, 그죠? 예, 뭐 10년에 미스 사이공 뮤지컬을 비롯해서 아티스트에 지원하고 또 투자하고 또 출판 이런 것도 이제 병행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전시 활동인데요. 르까르띠의 소장품, 와, 이거 정말 대단한 실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소장품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도에 앤디 워홀전, 그 다음에 색채 마술샤 샤갈전,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낙원을 그린 화가 고갱, 그죠? 그리고 2015년 정말 감명 깊게 봤던 세계적인 전시 마크 로스코전, 네, 이런 거를 제가 보니까 모두 다 제가 다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보고 전시를 보고 그거를 기획한 사람이 커버너 컨텐츠라는 걸 알았고, 커버너 컨텐츠의 대표가 김건희 대표라는 걸 알았고, 김건희 대표가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알게 됐는데요. 이 샤갈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명인데, 굉장히 그 침체된 미술 시장에서도 33만 명 이상의 그 관람객을 누적 관람객을 돌파하는 그런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꼬르비지의 회고전은요, 2017년도 예술의 전당 한가람 전시관에서 제가 유일하게 보지 못했던 전시였었습니다. 커버너 컨텐츠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신을 르 꼬르비지의 그 철학으로 이렇게 잘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또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이 바로 대표의 정신이죠. 김건희 대표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그 대한민국 감성색채 디자인 협회 이사회를 우리 이제 스포사벨라, 세계적인 웨딩 업체입니다. 예, 스포사벨라 진행을 했는데, 이 스포사벨라 대표님이 마침 우리 그 협회 이사님인데요. 사무실을 이제 이렇게 이전을 해서 또 싹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또 축하 겸, 예, 이전 뭐 축하 겸 파티 겸, 그래서 이사회를 거기서 하고, 거기서 제가 이제 와인 인문학
강의를 이렇게 하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 스포사벨라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꽃처럼 아름다운 신부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이경진 대표는 그 웨딩드레스라는 특별한 제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급화, 차별화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소재 면에서나 디자인 면에서 항상 something special, something special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그 추구하면서 노력을 해왔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유럽 집수익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손꼽히는 웨딩드레스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샹하이, 그 다음에 뉴욕 전시 뭐 이런 데서 디자인 발표를 하면서 상부한 우리나라 최고의 인터내셔널 웨딩드레스 전문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그 셀러브레이트들, 유명 연예인들 유명한 곳인데요. 그날 마침 오전에 우리나라 그 뮤지컬 배우, 여배우의 웨딩 촬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 그대로 아주 그냥 화려하고 럭셔리하게 잘 꾸며진 그 분위기에서 이사회도 하고 또 이제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와, 이 멋진 분위기에서 와인 강의를 하는 게 인문학 살롱이잖아요. 정말 전통적인 살롱의 분위기가 바로 이런 거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살롱은 그 로코코 시대의 귀족의 테라스, 그죠? 고풍스럽고 우아한 거실, 여인의 거실, 그 다음에 사교와 모임과 문화예술이 꼽히는 그런 어떤 그 만남과 어떤 그런 문화예술의 장이 살롱이잖아요. 여기 와인이 빠질 수가 없죠, 그죠? 적어도 와인은 맥주나 소주처럼 이렇게 서민들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마시는 술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와인의 그 어떤 고품격 매너와 와인의 정신이 이런 게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마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써니블루, 색깔 있는 그녀의 와인 인문학 강의는 두 가지 주제. 첫 번째, 와인은 술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커뮤니케이션이다. 두 번째, 와인은 술이 아니라 와인은 예술이다. 라는 게 두 가지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3만 불 시대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로벌 문화와 그 수준에 걸맞는 어떤 국민의 의식과 그런 어떤 품격이나 매너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숙명여대 문화관광과에서 국제문화와 리더십 강의를 쭉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주제, 파티복을 준비하면 파티 갈 일이 생긴다 라는 그런 주제와 와인의 전설을 따라 떠나는 세계여행, 뭐 이런 어떤 그 스토리로 세계 무대에서도 당당한 소통의 코드 와인 리더십에 대한 어떤 그 내용으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말을 하죠. 한국인은 왜 항상 협상의 무대에서 지는가? 그죠? 와인 매너는 리더십 소통이다. 그래서 와인의 정신, 어느 자리에서든지 호스트 이니시티브, 그 자리에서 내가 주도권을 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you attitude, 상대방에 대한 어떤 품격 있는 매너로서 오픈마인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무대에 가면은 호스트 이니시티브만 지려고 하지만 you attitude, 요게 좀 약한 거죠. 그래서 먼저 내가 오픈마인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상대방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지만 호스트 이니시티브, 주도권을 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을 가지고 노는 힘, 이것은 느림의 미학, 또 나눔의 미학, 그리고 입체적인 사고와 그런 어떤 와인의 프로세스, 와인 알고리즘, 이런 걸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21세기형, 미래형 인간은 호모 루덴스, 그래서 소믈리에와 같이 와인을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와인 문화를 통한 이렇게 널리 볼 수 있는 통섭적 시각을 가지는 와인 리더십을 가져야지만 세계 무대에서도 당당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인 파티의 주인공은 와인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래서 와인의 건배는 잔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품격 매너는 아이컨택의 파워다. 얼마나 아이컨택으로 우아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느냐. 고품격 매너는 아이컨택의 파워다. 우아한 눈빛으로 소통하는 그런 아이컨택.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실습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이 우와 너무 갑자기 우아해진다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인은 우리 인생과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우선 그 균형감, 그죠? 와인도 빛과 향기, 산도 이런 것이 딱 균형을 잘 이룰 수 있어야지만 좋은 와인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일과 과정과 또 내 자신의 어떤 주체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밸런스를 이루었을 때, 예, 균형감을 가질 때 우리는 좋은 와인, 좋은 삶이다, 좋은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복합성, 우리의 인생은 와인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매우 복잡합니다. 와인의 맛과 향기도 너무나 복합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술들과 다르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농축감입니다. 예, 성숙하고 잘 익은 와인. 그리고 아주 전문적이고 성숙하게 잘 숙성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피니쉬입니다. 우리 이제 와인도 이렇게 마지막 피니쉬, 목넘김이 좋아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처음도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 노후를 접어들면서 인생의 여운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어떤 삶, 그런 인생, 또 그런 와인이 좋은 와인이고 우리 좋은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인문학 살롱과 또 그림 예술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인문학 강의를 지금 쭉 해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커바나 콘텐츠, 또 아크로비스타, 그리고 우아한 살롱의 어떤 좋은 그 모델이 되었던 스포사벨리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우아하게 와인 인문학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참 영광스러운 기회고요. 또 세월을 지내놓고 보면은 굉장히 또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그 인문학 살롱의 모토잖아요. 그죠? 삶에 예술을 들여놓으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것처럼 이렇게 삶의 한 페이지씩 예술을 이렇게 다가가면서 우리 삶이 더 따뜻해지고 행복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제가 유튜브 하는 사람으로서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앞으로 변함없이 저 인문학 살롱 TV와 함께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어떤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